독서 모임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 다룰 작품은 영국 문학사상 가장 파괴적이고 강렬한 로맨스, 바로 에밀리 브론트의 폭풍의 언덕입니다. 오늘 이 분석을 통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4가지 핵심 주제를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문학사를 통틀어 이보다 더 강렬하고 섬뜩한 고백이 또 있을까요? 넬리, 내가 바로 히스클리프야. 캐서린의 이 유명한 대사는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영혼이 문자 그대로 하나로 얽혀 있다는, 앞으로 몰아칠 통제불능의 열정을 예고하는 무시무시한 선언이죠. 자, 이 거대한 서사를 제대로 음미하기 위해 우리가 살펴볼 4가지 주제입니다. 2개의 대조적인 세계, 파괴적인 사랑, 복수의 굴레, 그리고 세대를 뛰어넘은 치유까지 순서대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2개의 대조적인 세계, 야생과 문명입니다. 인물들의 심리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공간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작품 초반, 세입자인 로그우드가 방문하면서 우리는 워더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처음 마주하게 되는데요. 워더링, 그러니까 폭풍이 부는 이라는 저택의 이름부터가 이미 심상치 않잖아요. 이곳이 얼마나 가혹하고 매서운 자연의 분노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지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일종의 경고를 보내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작품의 가장 핵심적인 갈등 구조가 드러납니다. 어둡고 거친 원초적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워더링 하이츠와 아주 평화롭고 세련된 문명 세계인 트러시 크로스 그레인지. 이 두 공간은 단순히 배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언쇼 가문과 린턴 가문, 이 두 집안의 뼛속 깊은 본성 자체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는 걸 완벽하게 시각화해 주는 겁니다. 2번째 주제, 파괴적인 사랑, 불과설이로 넘어갑니다. 이런 극단적인 환경은 필연적으로 파괴적인 사랑을 낳게 되는데요. 캐서린 스스로가 자신이 가진 2가지 사랑을 아주 기가 막히게 비교합니다. 에드거 린튼을 향한 마음은 겨울이 오면 변해버리는 숲의 나뭇잎 같다면, 히스클리프를 향한 마음은 눈에 띄는 기쁨을 주진 않아도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영원한 발밑의 바위와 같다는 거예요. 자신이 진짜 누구와 결속되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대목 한번 보세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캐서린은 자신과 히스클리프가 가진 무시무시한 동질성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에드거가 차가운 설이라면 히스클리프는 거부할 수 없는 맹렬한 불꽃 그 자체였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불꽃 같은 사랑의 대가는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캐서린이 에드거와의 안정적인 결혼,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를 선택하자마자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하죠. 배신감에 자취를 감췄던 히스클리프가 막대한 부를 쥐고 무자비하게 돌아오고, 결국 두 남자 사이에서 찢겨가던 캐서린은 문자 그대로 광기에 빠져 숨을 거두게 됩니다. 히스클리프를 영원한 고통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은 채로요. 여기서 히스클리프의 처절한 절규를 들어보시죠. 이 비극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히스클리프는 자신이 껍데기만 남게 된 이 끔찍한 상황의 책임을 온전히 캐서린에게 돌리고 있어요. 네가 내 마음을 부수면서 내 마음까지 산산조각 냈다는 거죠. 이들의 사랑이 얼마나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파괴적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캐서린의 죽음 이후 슬픔과 계급적 분노는 통제력을 잃고 폭주합니다. 3번째 주제, 복수의 굴레, 과거의 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히스클리프의 분노는 무섭게 쌓여만 갑니다. 어린 시절 힌들리에게 당했던 그 끔찍한 학대 기억하시죠? 그 지옥 같은 기억을 뼛속까지 흡수한 히스클리프는 수십 년에 걸쳐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자신이 겪은 비참함을 고스란히 되갚아주기 시작하죠. 그의 복수가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체계적인지 보세요. 히스클리프는 상대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찔러 들어갑니다. 도박을 부추겨 저택을 통째로 빼앗고, 에드거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의 여동생 이사벨라를 유혹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선사하죠. 게다가 힌들리의 아들 헤어트는 아예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비참한 하인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완전히 싹을 짓밟아버린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아내인 이사벨라를 잔인하게 대하면서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와, 진짜 악마가 따로 없죠? 그는 자신의 가학적인 폭력을 그저 과거에 불공평했던 저울의 균형을 맞추는 일종의 유희 정도로 취급해버립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순수한 악의 탄생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숫자 2. 히스클리프는 본래 주인이었던 두 가문을 완벽하게 몰아내고 워더링 하이스와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라는 두 거대한 세계를 온전히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마침내 그의 통제력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 겁니다. 하지만 이 핏빛 복수극의 끝에서 우리는 마지막 네 번째 주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세대를 뛰어넘은 치유, 사슬 끊기입니다. 과연 이 아이들은 부모가 물려준 끔찍한 징후를 영원히 짊어지고 살아야 할까요? 초반부만 보면 절망적입니다. 히스클리프는 3명의 젊은 아이들을 장기말처럼 굴려가며 2세대의 비극을 조작하려 들죠. 캐시의 재산을 완전히 빼앗기 위해 억지로 린튼과 결혼시키는 치밀함은 정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렇지만 희망은 아주 뜻밖의 곳에서 피어납니다. 이전 세대의 파괴적인 본성과 달리 캐시와 헤어트는 배움과 용서라는 아주 의도적인 행동으로 지독한 증오의 사슬을 끊어내기 시작해요. 처음엔 글도 모르는 헤어튼을 조롱했던 캐시가 뉘우치며 책을 선물하고 함께 책을 읽으며 유대감을 쌓죠. 심지어 그 억압의 공간이었던 히스클리프의 앞마당에 그들이 반항적으로 꽃을 심는 과정은 그 자체로 눈부신 생명력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캐시가 자존심을 꺾고 먼저 용서를 구함으로써 그녀의 어머니나 히스클리프가 평생을 바쳐도 해내지 못했던 취약성의 인정을 해낸 겁니다. 철옹성 같았던 증오의 벽이 바로 이 지점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변화는 영원할 것 같았던 히스클리프의 철권 통치마저 흔들어 놓습니다. 캐시와 헤어툰, 두 사람 모두의 눈동자에서 자신이 평생 사랑하고 집착했던 캐서린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발견한 순간 그 강철 같던 복수심이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평생을 불태웠던 악의의 동력이 그냥 기이하게도 스르르 꺼져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 기나긴 폭풍 같은 서사시는 복수심을 잃고 스스로 황야를 헤매다 굶어 죽은 히스클리프가 마침내 차가운 땅 속에서 캐서린과 재회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에드거, 캐서린, 히스클리프, 이 세 개의 뮤비 위로 고요하게 나방이 날고 부드러운 바람이 스치는 결말 풍경. 살아남은 젊은 연인이 그레인지에 다시 평화를 가져오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묘하면서도 아주 깊은 안도감을 선사하죠. 자, 오늘 분석의 마무리는 다음 독서 토론을 위한 질문 하나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연 과거의 깊은 상처는 새로운 세대의 사랑으로 진정 치유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워더링 하이츠에 찾아온 이 평화는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파괴적인 폭풍 뒤에 일시적인 정적에 불과한 것일까요? 용서의 본질과 역사가 남긴 흉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읽고 탐구하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